국토연구원에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 12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가 발표됐으니까 주소를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자, 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저금리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기여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여도 분석. 그래서 요 논문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은 기여도가 몇 프로 될까요?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라든지 인구는 중장기적인 거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해외에서 논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주택가격 상승 원인이 2019년 이전에 금리, 실물 경기, 주택 공급, 가구 수 등으로 나왔는데 가격 원인이 실물 경기면 근데 교란 원인이 제일 크죠. 이번에는 사실 여기 안 나왔지만 그래서 주택가격 7월 이후 작년 7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 기여도가 제일 높은 게 뭐냐? 금리가 40%입니다. 금리가 40%. 그 다음에는 지난달 가격이에요. 그래서 신고가를 계속 허위 신고가를 지금 서울이나 전국의 허위 신고를 계속하는 게 주택 상승 가격 기여도에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발악이죠. 그래서 신고가를 계속하는 이유는 사기치기 위한 거예요. 주택가격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기여도. 그래서 2019년 하반기까지 그래서 2019년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다 거래량에 대비 과열 양상에 대해서 기여도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리 요인이 최고 큽니다. 금리 요인이 뭐라고요? 40%예요. 그러니까 절대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면 주택 공급 부족 1인 가구 증가했다는 이유는 10%예요. 10%. 예, 10%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 계속 신고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이후에 다음번이 뭐냐? 그 전달 주택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하고 지난달 가격이 제일 많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사귄 겁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에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상당수 분이 2022년 이렇게까지 들어가신 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요 3년을 따라해보세요.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 뭐라고? 죽음의 호구.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자산시장이란 제일 크게 따져야 되는 게 금리고 이번에 왜 금리가 금리인데 왜 죽음이냐? 바젤3 때문에 그렇죠. 바젤3. 왜? 금리 충당금, 시장 리스크 충당금이 금리가 뭐예요? 과거보다 5, 60%더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못 찾고 있어. 원인을. 이유가 뭐지? 바젤3 때문에 바젤. 앞으로는 더더욱 심각할. 돈도 안 빌려주지만 이번에는 이자가 오르면 옛날하고 틀린 게 뭐죠? 바젤3 때문에 대출은 안 나오고 대출 중단.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과거에 이렇게 크게 이번 사건이 큰 게 과거하고 다른 게 뭐냐? 과거에는 이자가 폭등한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다.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폭등한다. 그러면 저축은행 통장을 또 개설한다. 뭐 신용대출을 개설한다. 이런 식으로 메꿀 수가 있었습니다. 메꿀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출을 하였다. 이자가 폭등한다. 원금 상환을 요청한다. 이자가 폭등한다. 다시 원금 왜 DSR이니까 이자가 오르면 뭐예요? DSR이 증가합니다. DSR 비율이 증가한 만큼 원금 상환 요구를 합니다. 원금 상환 요구를 안 들어주면 다시 이자가 폭등하는 과거 2020년에는 이게 됐어요. 이제 2022년부터는 안 됩니다. 2021년 이 혼란기예요. 데이터 로딩 기간이고 2021년부터 했지만 도입은 2020년 도입했고 지금 확대 적용하는 게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020년에 마구 그때 하는 게 뭐예요? 도입하고 있었던 때 떠든 겁니다. 이 DSR 그러면 이자 폭등하는데 원인은 뭐예요? 바젤3 체제입니다. 바젤3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캐시플로우 체제입니다. 캐시플로우 뭐예요? 현금으로 메꿔야 돼요. 현금 흐름이 없으면 부도 손실률이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회계 기준상 주의라고 그래요. 주의. 기업에서는 파산 직전의 상태인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주의라고 그럽니다. 요주의. 요주의를 받게 되면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충당금이 몇 배 쌓아야 돼? 8.8배에서 20배를 쌓아야 됩니다. 20배. 기본적으로 몇 배? 충당금이 8.8배입니다. 그러니까 연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연체하면 죽는 거예요. 연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DSR은 뭐예요? 아, 이자가 오른다. DSR 비율이 오른다. 원금 상환 요청이 들어온다. 못 갚으면 또 이자가 오른다. 원금 상환이 또 요구된다. 이자가 오른다. 계속 중금리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중금리. 이번에 이 중금리 노예 몇만 명이야? 제가 책에는 500만 명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600만 명이 포함됐습니다. 600만 명. 얼마? 대출자 1억 이상. 근데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원금 상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이자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뭐예요? 예, 금소법 때문에 과거처럼 대출을 못 해줍니다. 2022년 1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금소법. 앞으로는 대출을 못 받아요. 몇 년에 자영업자들도 못 받습니다. 충당금이 20배가 되는 거, 20배. 그래서 은행이 망할지. 그래서 자본금, 시장 리스크 자본금이 과거 BIS 2% 오른 것처럼 이번에 2.5%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본금 몇 프로? 2.5%까지 올라가는 경기순환 대응 완충 자본이라는 게 도입이 되는 겁니다. 언제 하고 BIS 비율 2% 폭등했던 데가 언제죠? 예, IMF 바젤 1일 때 IMF 됐죠. 2% 급등, 6%에서 8% 올려서 시장 가금 경색으로 난리 났죠.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시장 리스크 언제냐? 2023년입니다. 2023년. 지금 중국도 바젤 3 때문에 난리예요. 왜? 대출이 안 돼요. 원금 상환하고. 오늘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를 발표했습니다. 바젤 3로 지금 난리예요. 바젤 3. 중국도 뭐예요? 바젤 3 들어갔습니다. 중국발 뭐예요? 세계 경제 위기설이 지금 조지 소로스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결국 요구하는 거, 은행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지금 하는 거 뭐예요? 중금리 대출 활성화입니다. 중금리 대출. 금소법 때문에 앞으로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 아니면 600만 중산층이 대출 노예가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 대대손손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지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 지금 아버지가 30년 동안 갖고 연장해 갖고 빚이 1억이 남았어. 담보가 주택이 있네. 주택 그냥 압류 우리 가져갈까? 아니면 1억 부채 또 안을 거야? 또 빚이죠? 재건축 얘기하고 재건축 초과 부담금 또 하고 주택 가격 또 하락하고 600만 명입니다. 업계가 몇만 명 포위를 한 거야? 600만 금융노예를 한 겁니다. 이분들 지금 이 사태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직도. 자, 주택가격 결정 요인은 이미 나와 있어요. 금리, 경제 성장률, 가구수, 대출 가능 여부, 투기 수요, 주택 구입 능력, 신규 주택 공급량 등인데 다양한데 절대적인 게 뭐라고요? 절대적인 게 과거 2008년하고도 비교가 됐습니다. 절대적인 게 뭐예요? 금리입니다. 금리. 그래서 2019년 7월까지 구조 전환점을, 그전에도 똑같이 논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택 공급이니 뭐니 이런 말씀하시는 게 뭐냐? 주택 가격이 떨어질수록 주택 가격도, 공급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원래 주택 가격도 떨어졌었어요. 2011년부터 16년 거 보시면 됩니다. 30만 가구까지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더 재앙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진다, 주택 공급량이 떨어진다였는데 이번에는 뭐냐? 가격이 떨어진다, 주택 공급량이 폭증한다. 그럼 이만큼을 누가 지금 국가에서 사야 될 거라고 지금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뭐라고? 제 책에 폭로해 놨습니다. 법률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건설업계는 LH에서 빌라를 사주던 지방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사시던 다 사줄 거라고 믿고 있어. 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뭐가? 주택 이 미분양이 나면 2019년 미분양만큼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으로 중앙재정이 아니에요. 중앙재정도 이제는 한데 지방재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걸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책에 폭로해놨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지을 거예요. 이미 빌라도 LH공사에서 무한대로 사주고 있죠. 지방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걸로 2019년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있었죠. 바젤3로 이거 연기한 거죠. 2019년에 했던 거 바젤3 그때 어떻게 난리 난 것처럼 해서 이거 지방에서 우선 매입하는 걸로 2019년 제가 기억하기엔 8월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지금 뭐예요? 파산으로 갑니다. 지방 파산, 지방은 무정부 파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통과했. 제 리밸런싱 책에 하단에 돼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저도 자료가 많아갖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못된 짓 하는 게 너무 많아서 100% 다 중요한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세종시에서 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실거래가 지수 구조 전환 전 2019년 구조 전환 후에 금리 기여도가 얼마에 더 폭등했습니다. 지금 42.5%예요. KB 실거래가 지수로는 44.3%입니다. 한국 부동산 34점입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량 8.6%밖에 안 돼요. 1, 2, 3위가 뭐예요? 심리지수죠. 요거 전월주택가격 심리지수가 2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합치면 뭐예요? 75%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주택을 매입하려고 뻔뿌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뭐예요? 사기꾼 공화국입니다. 사기꾼들 댓글 사기꾼 부대인 사기꾼 공화국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짖는 주택 준공물량 심리지수 이거는 몇 프로냐? KB 지수에서는 4.7%밖에 차지 안 해요. 10% 이하입니다. 부동산원 지수에 8.6%면 최대 8.6%. 그러면 지금까지 공급 물량이 이번에 다 이걸 알고 있는 거짓 구라예요. 거짓 구라. 뭘 항상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전월 주택 가격 신고가 신고입니다. 신고가 올랐어요. 올랐어요. 그래서 목숨을 거는 이의가 뭐야? 신고가 올랐어요. 올랐어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와갖고 올랐어요. 올랐어요 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을 뭐예요? 뒤흔드는 거죠. 그게 이유입니다. 전월 주택 가격이 36점 최대 39%, 그 다음에 42.45%가 그러면 전월 주택 가격이 내렸다, 금리가 올랐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이 돼. 이거 주택 시장은 죽음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시장. 그러니까 이 사기 이걸 알고 있는데 아무 관계없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가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기입니다. 주택 공급 물량은 준공 물량은 10% 이하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설은 지금까지 떠든 건 뭐예요? 업계를 통한 전문가 사기꾼들의 대국민 사기일 뿐이에요. 논문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국토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 논문입니다. 나머지 얘기는 개소리예요.